안녕하세요. 수서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등교 수업이 끝나고 첫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구름과 강수의 세 번째 단원 지표에 내리는 강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원격 수업 시간에 배웠던 구름의 생성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데요.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의 기압은 낮아지게 되죠.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공기는 누르는 힘이 적어졌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팽창을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안에 들어있던 공기 분자들이 움직일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을 수 없어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온이 하강하겠죠.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기온은 포화 수증기량에 영향을 미쳐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1kg의 공기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최대한의 양인 것을 말하죠.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의 양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될 수 있는 양이 적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 있던 수증기로 있지 못하고 적어진 분량만큼 감소해서 물방울이 되는데요. 그렇게 물방울이 되는 온도를 우리가 이슬점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이슬점은 포화 상태, 즉 상대 습도가 100%일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게 되고 이때 응결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름은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나 눈이 되는지 그 광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 구름으로 떠 있는 물방울들이 어떻게 떨어져서 비나 눈이 되는지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어떻게 비나 눈이 되는지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부침개. 그런데 비가 내리는 소리와 부침개를 부칠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 알고 있나요? 어떤가요?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비는 구름에서 만들어져 내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비가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위도나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결합하여 무거워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눈으로 내리고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로 내립니다. 한편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와 같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등을 강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우리는 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름으로부터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서로 그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지역의 강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강수 과정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위도나 고위도는 저위도 지방보다 더 위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낮습니다. 더군다나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져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구름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을 살펴보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구성이 됩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지표에 가까운 곳은 물방울로 구성이 되지만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같이 있다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얼음알갱이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얼음알갱이와 물방울로부터 어떻게 비나 눈이 되는 것일까요? 보통 구름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 약 100만 개가 합쳐져야지 비 한 방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의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내리려면 서로 합쳐져야 하는데요. 특히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인 경우일 때는 구름 속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음알갱이가 무거워지게 되면 눈이 되고요. 이 눈이 내려오다가 기온이 올라가서 녹으면 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내리는 강수는 눈 또는 차가운 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위도 지방인 경우, 즉 열대지방인 경우일 때에는 만들어지는 비나 이런 것들이 병합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구름의 구성은 전부 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도 0도보다는 온도가 더 높아서 전부 다 물방울로 구름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방울들이 서로 움직이다가 부딪혀서 합쳐지게 되면 커다란 물방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병합, 즉 합쳐져서 비가 되는 병합설에 의해서 비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는 바로 온도가 높은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뜻한 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강수 과정을 만화로 표현해 본 것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의 강수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자, 강수 과정 중에서 먼저 구름이 있어야지 비나 눈이 내리겠죠. 그래서 구름 속에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도 있고 얼음 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빙정에, 즉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게 되면 이렇게 무거워지게 되고요. 얘네들이 떨어져 내리다가 온도가 높으면 비가 되고 온도가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눈이 되어져서 내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학설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저위도 지역인 경우일 때에는 모두 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무거워진 다음에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학설을 병합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소미구름이라고 친다면 빙정설인 경우일 때에는 얼음 알갱이도 보이고 물방울도 보이죠. 그리고 이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비가 됩니다. 하지만 병합설인 경우일 때는 온도가 높으니까 모두 다 물방울만 있겠죠.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내리는 것이 바로 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구름으로 떠있는 물방울은 어떻게 떨어지게 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은요. 구름을 이루는 입자가 점점 커지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지게 되겠죠.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커질 수도 있고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결합해서 커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75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있는 구름 속에서는 뭐뭇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뭐뭇에 달라붙는다. 자, 무엇에 해당할까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게 되겠죠. 이러한 학설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위도 지역의 구름은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 둘 중에서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바로 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설을 병합설이라고 얘기했었죠. 같은 기온에서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데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그랬는데요. 상대 습도가 더 높은 공기 덩어리일수록 이슬점이 더 높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느냐 하면 기포수, 이실수, 이실수는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은 것이고요. 상대 습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실제 수증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낮춰도 금방 구름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같을 때는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서 은결이 일어나게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